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한일 3국 합참의장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3국의 공동이익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한 3국 안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한국의 김명수 합참의장, 일본의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 합참의장들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 보도문을 통해 3국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프리덤 엣지 훈련을 확대하고 3국이 협력해 영내 평화와 안정, 억제를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서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프리덤 엣지 훈련에서 3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해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방공전, 공중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등이 집중적으로 실시됐는데 이 같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3국 합참의장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등 영내에서 불법적으로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준수할 것과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3국 합참의장들은 이어 요코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3국 합참의장들이 지역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ri-Chad leaders underscored that U.S.-Japan ROC security cooperation is critical not only to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but also to their shared global interest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ndo-Pacific, and beyond. 전문가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노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That's why they conducted Freedom Edge. And that's why they conduct, various training and exercises and cooperation. Yes, the effects will be synergistic because they are bringing together the capabilities of all three countries that will be far superior to any adversary in the region. 또 제임스 프로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은 한반도뿐 아니라 미한일 3국 모두에 대한 위협이며 마찬가지로 타이완 비상사태 가능성도 세 나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은 정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정찰기인 RC-135W 리벳 조인트가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18일 오전 9시부터 한반도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이후 군사 분계선을 따라 인천과 경기도 일대, 강원도 일대 등을 여러 차례 왕복 비행하면서 정찰 활동을 벌인 뒤 오후 6시쯤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로 복귀했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셔너의 소셜미디어 X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하루 전인 17일에도 미군 소속 공중급유기 KC-135R 스트라토 탱커와 함께 한반도 방향으로 비행했으며 앞서 지난달 4일과 6일에도 리벳 조인트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포착됐었습니다. 미국 공군의 주력 통신 신호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상 원격 계측 장비에 발신 신호를 포착하고 북한 전역의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이 이날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주요 이정표이자 지난해 5월 양국 정상이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행동계획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가치와 인권, 안보와 국방, 경제 번영과 안보, 기후변화, 환경과 지속 가능성, 보건과 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5대 공동 우선순위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측은 경제안보 고위급 대화와 외교국방 2+2 고위급 정책 대화를 통해 영내 및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등 세계의 안보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회담에서 러북 간 상호 군사 경제 협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고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굳건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심각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전문가들은 이런 실태가 북한이 비준한 자유권 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직 북한 군인들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북한군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희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지난 16일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발표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와 관련해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군인들에 대한 강제노동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징집병들은 10년 이상 복무해야 하며 농업이나 건설 분야에서 일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ork is hard, dangerous, exhausting, with very few health and safety measures, a lack of food, and sometimes even a lack of shelter. A nurse who was working in a military hospital told us that most soldiers came into the clinic malnourished and then came down with tuberculosis because they were so physically weak and tired from this work. 실제로 북한에서 13년간 특수부대에 복무한 뒤 탈북한 이웅길 씨는 18일 BOA에 영양실조와 결핵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많았고 배고픔은 일상이었다면서 한국 입국 후 강연을 갔던 군부대의 식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2사 처음에 강의 갔을 때 아니 이렇게 밥을 주면 나는 평생 복무하겠다. 일단 내가 밥을 원한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기서 일단 놀랐고 그냥 이거 뭐 끝났죠 뭐. 유엔 보고서 발표 다음 날인 17일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 DMZ 북한 측 지역에서 쥐레 매설과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를 무리해서 진행하다가 10여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휴일도 없이 병력을 교대하지 않고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3시간씩 작업을 계속하며 철야 작업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된 게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 징집병은 주기적으로 건설과 농업 분야에서 무급 노동을 해야 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면 피해자 가족은 국가로부터 별다른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타깝죠. 그 친구들도 이제 그 상명하복에 따라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는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동료들의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거기서 지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선배로서 이제 그냥 안타까운 거죠. 운이 안 좋았으면 어찌 보면 제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여기에 와 있죠. 북한의 군들이 10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북한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자기네가 지금 그게 강제노동인지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최 대표 등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이 같은 국제 권리와 군인 복지의 중요성을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군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지난 16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유엔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18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취둥희 사무총장이 북한이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여전히 세계 최하위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면서 취 사무총장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7일 홈페이지에 취둥희 사무총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며 역사적인 방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취 사무총장의 이번 방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량 안보와 영양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취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북한 주민들이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 평양시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치하했고 북한이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유엔 전문기구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방북을 허용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전혀 존중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농업 발전의 오랜 역사는 총체적 재앙이었고 계속된 기근으로 여전히 많은 영양실조 환자들이 있는데도 북한 농업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기괴한 일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North Korea's agriculture, their farmers are probably the least productive in the whole world. By that I mean the amount of work being done to try to feed their people, and they can't feed their people. It's just an atrocity. Simply because of their socialized agriculture, their collective farms, that just don't work.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취 사무총장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의 발언은 수사적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며 개방과 협력 관계 재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ey're looking for ways now to reinvigorate their agricultural program, and getting FAO back in to help them find their way forward makes a lot of sense. And being willing to open up to the UN again in a practical, professional way, I think is.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국경을 재개방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 특성 때문에 북한 농업에서 매우 중요하며 북한은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고 수입한 식량과 비료 대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취 사무총장은 북한 방문 당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 왕야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취 총장과 왕 대사가 이번 회동에서 북한 상황에 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 총장은 왕 대사에게 FAO 관련 현안을 소개한 뒤 중국의 장기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왕 대사는 중국은 FAO 창립국 중 하나로 FAO와의 협력을 고도로 중시하고 FAO의 업무를 전력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FAO는 지난 5일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18년 연속 식량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참혹한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인간의 기본 원칙과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외교관의 망명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으며 구체적인 탈북 경위와 관련해서는 한국 외교부가 더 많은 말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선 기본 인권이 보호되고 민주주의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 원칙과 자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길 간절히 바라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은 쿠바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정무 참사가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리 참사의 탈북은 지난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2019년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 등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네 번째 탈북 외교관 사례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 인준투표를 통과해 5년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401표, 반대 284표를 받아 제적 720명의 과반 기준인 360표를 안정적으로 넘겼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투표 직전 연설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50년 동안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갖는 지위를 정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연임을 하면 EU의 안보를 강화하고 인프라와 산업 투자를 더욱 확대하면서 진정한 유럽 방위연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방위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날 발표한 31쪽짜리 정책 제안 자료에는 영내 방위 산업에 EU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제한조약기구 나토와 별도로 대공,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58년 집행위가 EU 행정부로 신설된 뒤 66년 동안 연임에 성공한 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 65세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독일 국방장관 출신으로 2019년 여성 최초로 EU 행정부 수반에 선출됐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필리핀군이 호주 북부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병대 다윈 순환배치군은 17일 보도자료에서 해병 공중 지상 태스크포스 병력이 지난 15일 호주 북부 마운트 분디 지역에 도착해 이들 국가 병력들과 함께하는 프레데터스런 24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호주 육군 제1여단이 주도하는 소규모 다자훈련으로 호주 방위군과 영국 특수부대, 필리핀 육군, 미군 해병대와 해군이 참가한다고 설명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방어와 반격, 철수하는 가상의 적을 포위해 압박하는 공습 등 실사격 훈련이 포함되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최근 중국의 영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에 맞서 군사협력을 강화해왔으며 미국과 영국, 호주는 군사동맹 오커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안에 설치했던 임시부두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종료하고 앞으로 가자 북부 접경 지역을 통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부사령관은 17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인도적 지원 물자들은 지중해 국가 키프로스에서 이스라엘의 아슈도드 항에 도착한 뒤 트럭에 옮겨져 가자 북부 접경을 통해 반입될 것이며 몇 주 안에 수백만 파운드의 원조가 새로운 경로를 통해 가자지구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노력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국제개발처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해안 임시부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밝힌 인도적 지원 물자의 해양 경로를 통한 전달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됐으며 5월 17일부터 가동해 그동안 2천만 파운드의 원조가 가자지구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팜에 참여한 18개국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최로 4일간 도쿄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 소속 호주, 뉴질랜드의 장관급 지도자들과 16개 섬나라 정상들은 18일 공동선언에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무력을 이용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언은 또 태평양 도서국들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강조하면서 일본은 보다 탄력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으로 3년간 안보와 기후변화, 경제개발 등 7개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국들과 협력해 앞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 수립했던 관련 전략을 2050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회째를 맞은 팜은 3년 주기로 열려왔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남태평양 국가 나우루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방침을 밝히는 등 최근 영내 도서국들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